안녕하세요. 자, 이제 3장 수업 중에서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의 요소라는 것은 하회 장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하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린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디자인의 요소, 원리라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것들인데요. 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먼저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자, 도대체 디자인의 요소란 뭐고 원리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수업 시간에 여기 5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A한테 딱 A, 디자인의 요소는 뭐고 원리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한테 디자인의 요소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소가 뭐고 원리가 뭐라는 걸 자신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디자인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원리랑은 틀림없이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밥을 만들 때 김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당근도 있어야 되고 단무지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김밥을 만들 때, 자, 김을 펼친 다음에 밥을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두고 그 위에다 뭐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서 이렇게 꽉꽉 눌러서 동글동글하게 배열을 합니다. 단지 김밥의 두께는 몇 센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먹기에도 좋고 미각도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두고 봤을 때, 자, 김, 밥, 당근 이런 것들은 디자인의 요소에 들어갈 거고요. 원리라는 거는, 자, 김을, 밥을 어떻게 눌러서 싸고, 그리고 몇 센치가 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전체적인 두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디자인의 원리가 될 거예요. 즉, 쉽게 얘기를 하자면, 디자인의 요소라는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요소입니다. 즉, 재료들과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뭔가를 할 적에 이루어지는 재료. 그 재료라는 건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그 순수한 소재로서의 재료라기보다는 공간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하나 사용되는 재료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원리라는 것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자, 이렇게 섞으면은 훨씬 더 좋아요.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균형은 어떻게 맞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리듬감이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소와 원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먼저 요소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를 설명하는데 앞에 어조가 좀 길긴 했지만,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요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책 230페이지입니다. 자,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체의 성질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디자인의 요소라고 합니다. 자, 디자인의 요소에는 선이나 형태나 그리고 공간, 질감, 색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왜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다 좀 더 많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더 축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는 단지 A 플러스 B는 C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하회에서는 이 정도 부분을, 이 범위를 우리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소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의 요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선입니다. 자, 이 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또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은 쉽게 얘기를 해서 점과 점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즉 점과 점이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거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선들이 단순하게 디자인의 요소에서 선 하나로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선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혹은 전혀 다른 그 외의 효과를 발견하기도 되는데, 자, 이처럼 선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작품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이라는 건 우선 어떤 형태의 것들이 있을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선은 우선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해서 정적인 선과 동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자, 정적인 선요. 동적인 선. 정적인 선은 수직선이나 수평선처럼 굉장히 정적이고 수동적인 선을 얘기를 하고요. 동적인 선은 이렇게 사선이나 곡선처럼 훨씬 더 다이나믹한 선을 동적인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적인 선은요.
좀 안정적이고 좀 약간 고요한 이미지에 가깝다면 동적인 선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운동성이 강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선들을 얘기를 할 적에, 자, 동적인 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것들을 기본적인 선의 형태나 외곽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발전된 단계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선들은 어떻게 작품 내에 표현되어지는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선들이 작품 내에 표현되어질 때, 첫 번째는 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의 액센트. 자, 세 번째는 선을 이용한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선의 강조는요,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선이 작품 내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우세하게 사용되는 걸 우리가 선에 강조되었다, 선을 작품 내에서 강조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포멀 리니어처럼 작품에서 선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작품 내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작품 내에서 선을 강조되게 사용되는 라인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선의 강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이 작품 내에서 이렇게 선이 강조된 것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선이 한 작품 내에서 어떤 재미를 주고 흥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액센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선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미라든지 이런 꽃들을 가지고 자, 둥글고 빽빽하게 꽂았어요. 비더마이어 스타일로 빽빽하게 꽂았는데 자, 이렇게 꽂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호염란을 하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줄맨드라메를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든지 이 라인 자체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작품에서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선의 강조입니다. 자, 선의 액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강조해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도 모두 다 작품 내에서 선을 사용하는 경우지만 나머지는 선을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을 말 그대로 작품 내에서 단순하게 선의 형태가 보여지지만 어떠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세 번째 경우처럼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 보세요. 지금은 그냥 선이에요, 단순히. 그런데 선이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선의 느낌은 사라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둥근 형태만 남게 되죠. 이것처럼 선이 반복되거나 선이 새롭게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선을 이용한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선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디자인 요소에서 사용되는 선이겠죠. 자, 두 번째 디자인의 요소,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선의 형태, 그냥 형태 설명드릴 텐데요. 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혀끝이 꼬이기도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의 요소 부분이고요. 자, 이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형태라는 것은 참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늘 클래식 디자인에서 선생님 형태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형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형태도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처럼 자, 이렇게 생긴 장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형태도 이것도 형태겠죠. 장미의 형태. 둥글고 그리고 약간 화장이 있고 뭐 거베라나 이런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백합하고도 또 다르겠죠. 자, 백합은 또 백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 자, 이건 백합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소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꽃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져서 모여지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꽃꽂이를 했어요. 자, 여러 꽃들이 모여져서 자, 만들어지는 외곽선의 형태. 자, 여러 가지 꽃들이 반복되어 사용되다가 보면 하나하나의 형태보다는 전체 아웃라인의 형태만 남게 됩니다. 이것도 형태가 되겠죠. 자,
소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형태도 형태지만 소재들이 중복되게 사용되어서 작품 내에 표현되어지는 다른 형태도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이처럼 형태는 작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 외에도 우리가 형태를 얘기할 때 작품에 또 외곽선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처럼 소재가 반복돼서 외곽선으로 보여지는 것도 형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외곽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자, 열린 형태. 닫힌 형태가 있습니다. 열린 형태는 외곽선이 공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아웃라인이 꽉 막혀서 닫힌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함유하고 있는 이런 열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비슷한 형태이지만, 자, 이런 것들은 약간 열린 형태가 되겠죠. 자, 비슷한 형태지만 아웃라인이 공간이 거의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구성이 되면, 자, 실제로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건 거의 아웃라인이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닫힌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처럼 작품은 닫힌 형태에서부터 열린 형태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작품이 발전되어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생략돼서, 자, 공간이 좀 더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하게 더 많이 열린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스타일에 따라서 점점점 많이 다른 형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공간이 왔다 갔다 더 많아졌다가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곽선에 따라서는, 자, 닫힌 형태와 열린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책에 예제 사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번에는 깊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뎁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디자인의 재료들을 높이를 조절해서 만들어지는 공간 혹은 소재들의 높낮이, 이걸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자, 제가 거베라를 꽂았어요. 자, 거베라를 꽂았는데, 자, 이렇게. 자, 거의 깊이 없이 비슷한 높이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자, 첫 번째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감이 생겼죠. 자, 이걸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깊이는 공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내에서 이런 공간이 전혀 없다면 깊이라는 게 표현이 되기가 어렵고요. 자, 이 깊이는 때로는 작품 전체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좀 시원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태가 명확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공간을 작품 내에 부여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소재들 간의 그러한 깊이감, 이런 것들을 작품 내에서 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질감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질감이라는 것은, 자, 쉽게 얘기해서 질감이란 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피부를 봤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보들보들한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거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구조의 성격을 우리가 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넌 거칠거칠한 것 같아. 너는 보들보들하는 것 같구나. 이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표면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질감도 있겠죠. 만져서 촉감적으로 느껴지는 질감도 있을 거고요.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시각적인 질감도 있겠지만 하회장식 분야에서는, 자, 하회장식이라는 이 분야가 막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하는 예술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자, 촉감적인 질감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질감을 조금 더 우선시하기는 합니다. 거칠거칠하다, 매끈거리다, 광택이 있다, 아니면 딱딱해 보인다, 가죽 같다, 빌로드 같다, 비단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질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질감이라는 것은 서로 얼마만큼 다른 질감을 한 작품 내에 적절하게 대비를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혹은 작품이 조잡해 보이거나 재미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질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질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을 한 작품 내에 사용했을 때보다는 색이 다양하지 않거나 색이 단순할 때 질감의 변화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질감을 잘 표현하고 표현하지 못하고가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알아서 테마는 뭐고 배색은 이런 배색 중에서 뭐 소재는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소재를 사와라. 오늘 수업 과제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베라를 사오는 사람도 있고 거베라를 사와도 어떤 사람은 핑크색도 사오고 흰색도 사오고 또 끝이 팁이 들어간 것도 사오고 본인이 필요한 소재들을 막 꽃시장에 가서 이제 골라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수업 당일날 딱 모여서 소재들을 딱 펼쳐놨을 때 실제로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쟤는 색깔 별론 것 같았는데 되게 막상 넣으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쟤는 색은 되게 예쁜 것 같았는데 막상 꽂으니까 선생님 되게 지저분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바로 이게 질감 때문이죠. 옆에 어떤 소재가 오고 얼마만큼 질감의 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뭐 예쁘고 그러면서도 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요. 질감의 대비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가 되게 지저분하고 좀 난잡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색채의 조화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질감의 조화인데요. 질감이라는 거는 너무 다른 두 가지를 갖다 놔서 이렇게 막 싸우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밀고 당기고 하게끔 해서 서로 적절한 대비를 이루어주는 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밀어도 고무줄도 어때요? 너무 당기면 끊어지지만 적절하게 팽팽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것처럼 질감이나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하의 장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질감을 잘 조절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질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혹시 내가 색은 잘 맞춘 것 같은데 좀 뭔가 지저분했다. 그러면 질감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질감에 대해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질감의 종류 부분은 234페이지에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로드 효과가 어떤 건지, 비단 효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매끈거리는 자기의 느낌이 어떤 건지, 소재들도 잘 나와 있고요. 사진으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요소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라는 거는 참 굉장히 독특한 소재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소재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3차원적인 공간, 3차원적인 영역, 이걸 공간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그게 공간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공간이란 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다른 디자인의 요소들 때문에 다른 디자인의 요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공간이지만 또 거꾸로 이 공간이 다른 디자인의 요소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고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공간이에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꽃이. 그러면 이 꽃 주변에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큰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꽃을 넣고 이 옆에다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은 꽃도 또 넣고 뭐 이렇게 식물들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자, 쭉 배치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식물들을 제가 쭉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쪽에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이쪽에는 어때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소재들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이게 공간이구나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소재들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이 더 멋지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이게 바로 공간의 효과예요. 그래서 공간을 잘 만질 줄 알면, 공간을 잘 다룰 줄 알면 작품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작품이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용기가 멋진 아주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멋지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꽃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꽃을 꽂았어요. 자, 정말 컴팩트하게 꽃을 꽂았습니다. 자, 이 디자인에는 이 디자인 주변에 있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어떠한 멋진 나무 라인 하나를 관통시켜서
나무를 하나 꽂고요. 여기에다가 밑으로 이렇게 줄맨드라미 같은 걸 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갑자기 이 가지 라인 하나가 들어가고 줄맨드라미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아까 그냥 주변 밖에 있는 공간일 뿐이었던 이러한 공간들이 작품 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작품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즉, 이 공간들로 새로 만들어진 다른 소재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공간들로 인해서 이 작품이 더욱더 돋보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또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거는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스스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소재들, 주변 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공간이 또다시 거꾸로 주변 요소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책에 보시면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양화적인 공간과 음화적인 공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방이 이만큼의 방에다가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요만큼의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여기 이 공간은 전체 공간이 될 것이고요.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배치할 이 공간은 디자인할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자인할 공간을 쏙 뽑아서 오면 자, 용기가 이렇게 있고 어떻게 뭔가 디자인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꽃이 꽂혀져 있는 이 공간을 양화적인 공간이라 그럽니다. 꽃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양화적인 공간, 그리고 다른 말로 양성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와 소재들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이런 공간들, 소재들 사이에 있는 공간들은 우리가 음화적인 공간, 다른 말로 음성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음성적인 공간은 실제로 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양성적인 공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바로 디자인할 공간 내의 그 공간의 구성들입니다. 자, 공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쭉 하면서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번에 마지막 디자인 요소에 해당되는 색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색채 부분이 워낙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자, 색채 부분은 따로 떼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처럼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색채만을 제외하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소라는 게 뭐가 뭔지 이거는 뭐구나, 이거는 뭐구나. 요리를 하는데 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밥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쌀은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디자인의 요소들이 있는지, 요소들의 특징은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험과 상관없이도 여러분들이 늘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색채, 디자인의 요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색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